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보셨죠? 시험을 진짜 열심히 본 학생들은 아마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보고 나서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요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일단 시험을 보고 나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난 누구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거죠. 나는 아직은 고2이고 나는 아직은 이제 여기는 이제 9월. 그죠? 학평 시험장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실 때에 이번 우리가 9월 학평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우리가 고3이 되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탐색의 시기다. 그죠? 아직은 9월이고 아직은 고2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계속 이제 탐색을 하는 시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사실은 고3이 되어서도 수능 이전의 모든 학평이 됐든 모평이 됐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험은요, 결과, 나 몇 점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그런 시험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이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체크는요, 나와 이 과목이 잘 맞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과목이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좋아서 했는데, 아니면은 나도 이제 딴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했는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나랑 진짜 잘 맞는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는 이 과목들이 나랑 잘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나랑 잘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데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 저 이거 과목이 저랑 잘 맞는 걸까요? 뭐 이런 걸 선생님한테 와서 이제 막 물어보는데 이걸 판단을 하시려면은 모든 문제의 풀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개념도 완성이 된 시점이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틀려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도 잘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거나 뭔 소리야, 내가 개념을 안 했기도 하지만 이거 문제풀이 하는 거 보니까 나랑 진짜 안 맞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모든 문제의 문제풀이를 확인하면서 이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제 총평해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복잡한 이제 루트를 잘 찾아가지고 잘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의고사 고2라고 하는 란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게 이제 쭉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강의만 들어야지 이렇게 강의만 클릭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오답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추천한 거는 이제 모든 문항을 다 듣는 거지만 나는 그럴 여력이 좀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뭐지? 이거는 또 내가 제대로 풀어서 나는 맞췄나? 내가 틀렸다면 왜 틀린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해설 강의를 클릭해 가면서 꼼꼼하게 여러분이 이제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요번 9월 학평의 이제 출제 범위를 보면은 대단원 3단원까지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문화, 대단원, 5단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을 살짝 이제 넘어선 부분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고난도 킬러 문항이다, 우리가 표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4단원과 5단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표분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약간 맛보기라고 할 수 있는 표분석 문항이 살짝 등장하긴 했지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서 킬러 문항은 출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 너무 쉬워서 우리가 풀어볼 필요 없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에서 원래는 이제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1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만 이제 20문제를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단원들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이야기는 나머지 단원들의 핵심 개념을 내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할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추가로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또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학평의 출제 범위는 대단원 4단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험의 오답률, 자, 1위부터 7위까지 살짝 이제 살펴보면은요. 자, 가장 오답률이 높게 나온 것은 3번입니다. 어딘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틀렸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개인과 사회 구조, 그 중에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그 중에서 우리가 관료제와 이제 탈관료제의 특성을 이제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답률 탑에 오를 만한 그러한 주제와 그러한 난도를 보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아직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 조직, 사회 집단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공식 조직이나 자발적 결사체 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메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정리를 하고, 조직운영 원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정리가 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는 연구 방법, 그중에서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살짝 이제 까다롭게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 수능에서도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되는 문항이어서 여러분들도 어려워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전통적으로 완전 클래식하게 우리가 일본에서 항상 이제 출제가 되는 문항이 출제가 된 건데요. 역시 이게 이렇게 오답 탑 3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념을 다 끝낸 친구들이, 완벽하게 끝낸 친구들이 진짜 많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보시면, 자, 이제 거의 이제 찍기 수준이죠. 50%의 이제 오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과 사회 구조, 그 중에서 사회화, 지위, 역할 갈등에 관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문화와 일상생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제 2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학교에서 문화 파트를 다 못 마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 파트가 이렇게 꽤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같은 경우도 이제 7번째 오답률 탑 7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 내가 사회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대략적인 개념을 훑었을 뿐이지 꼼꼼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률이 높게 나타난 거라서요.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살짝 안심할 수 있는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도 아직 전 단원의 개념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진 못한 상태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들은 하나하나 모든 문항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만 하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바로 문제풀이의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선생님이랑 1번 문항부터 만나요.